다음은요. 윤석열 후보의 뭐 리더십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다른 기사들이 있거든요. 연속해서 좀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얘기예요. 인파이터로 봤는데 아웃복서더라. 윤석열 형님 리더십 한계로이다. 인파이터라는 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공격을 하러. 근데 아웃복서는 빙빙 돈다는 거예요. 인파이터인 줄 알았는데 아웃복서 하더라. 좀 더 보죠. 형님 리더십 얘기 나왔는데 이거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전면에서 갈등 수습 안 하고 수세적이다. 조직 관리 능력에 의구심이 난다. 그리고 부인 관련 논란에 대해서 영부인 용어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인터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을 쓴 이유는 지금 부인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번지수가 맞는 설명입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당내에서는 집에 초대 여부가 측근 기준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 이게 측근의 기준이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군요. 지금요. 뭐 상황이 좀 이래요. 다음은요. 지금 뭐 선대위 좀 내용인데 이준석 대표 인터뷰가 오늘 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했는데 몇 가지 본인의 생각을 밝힌 거예요. 선대위 이대로는 답이 없다. 김종인 위원장 빼고 다 가야 된다. 김종인 총괄위원장 빼고 나머지는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나갔죠. 본인이. 애초 김 위원장 배제 위에 6개 본부 체제 만든다는 황당한 생각을 한 거다. 지금 선대위를 이렇게 평가해요. 황당하다고. 해체하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윤핵관 이 관련해서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이라 문제. 부산 못 벗어나면 안 된다. 부산 벗어나면 안 된다. 자, 윤핵관 얘기하면서 부산 벗어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이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부산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된다. 이건 아주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좀 얘기하는 셈이에요. 이거는요. 특정 인물을. 좀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대위 개선. 지금 선대위 개선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파워게임으로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대 윤핵관 모두 문제다. 당대표로서 후보가 지길 바랄 리가 없다. 대선 승리 못하면 나도 정계 은퇴. 이 부분은 좀 눈길을 잡네요. 대선 만약에 지면 전 정치권 은퇴합니다. 이런 약속까지 인터뷰에서 꺼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지금 선대위 개편 얘기 나오잖아요. 뭔가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좀 간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처럼 그렇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최근에 몇몇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서 강하게 그립을 잡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예. 후보 역시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어떤 기민한 조직을 통해서 빠르게 메시지를 내고 대응을 해가는 그다음에 정책들을 빠르게 내고 그것을 또 이렇게 이슈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을 잡는 한 그런 선대위가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슬림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론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상임 선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결국 선대위에서 가장 높은 직책, 의사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직책입니다. 바로 후보 다음으로. 후보는 어쨌든 말하자면은 본인 대외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안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선대위가 후보를 위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뒤에 있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뛴다 그렇죠. 이 소리입니까? 예, 본인들을 위해서 선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것이 선대위라고 하는 조직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조직이어야지 어떻게 자기 선거의 발판으로서 이 선대위를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대위 내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후보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선대위의 과감한 어떤 이런
개편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 계정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이 모자 예. 머리띠를 하나 올린 적이 예. 있습니다. 루돌프 머리띠인가요? 루돌프 머리띠를 예. 하나 올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만난 사람이 박근혜라는 사람이고 예.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처음 당대표가 돼서 맞이한 정치인, 내가 만드는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은 본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거라는 믿음은 이준석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예. 국가 운영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을지를 만드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20대, 30대 새로 보수당에 관심을 갖게 된 예. 젊은 청년들에게도 본인이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이준석 대표에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가 이런 식으로 자기 선거나 아니면 후보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 어떤 욕심들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자기는 당대표로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예. 메시지를 분명히 준 겁니다. 자신의 직을 던지면서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후보의 어떤 결정 그리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어떤 판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화할지 안 할지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요.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정치 행보를 다룬 기사가 있어요. 평가도 물론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보이콧 정치 이준석 충심인가 야심인가. 아, 요거는 뭔가 살짝 비틀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요 위에 작은 제목이 보면은 사상 초유의 당대표 대선운동 불참. 이거 파문을 낳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그런 걸까를 짚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작은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자신의 선거 전략이 성공한다는 자신감이 있다. 어린애 취급하는 정치인 사이에서 반항하는 것 같다. 대선 결과 따라 정치 구력 10년, 지금까지 10년을 보냈는데 이거 위기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대선 지면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의 배경이 이거라고 찍고 있습니다. 2030이 있다는 거죠. 뒤에. 이 자신감에 윤석열 후보와도 대립각을 세우는 거다. 내 뒤에 든든한 지지 세력과 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게 훗날 이게 뭔가 비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부작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대위를 떠난다고 밝혔죠. 근데 뭐 분위기를 보니까 딱히 잡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아무튼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세 명의 이야기 연속해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이 빠져 이긴다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제가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정치인이 한번 국민 앞에 선언을 하면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으로서 그 결정을 번복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박찬 교수님, 뭐 2030 이거 된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는 혹시 야심, 충심 뭔가 박찬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시대적 그리고 정치적 사명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아, 사명감이 있는 것 같다. 네,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의 30대 당대표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왜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정치인을 당대표로 만들었느냐. 저는 그게 시대의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수 정당을 확 바꿔라. 국민의힘을 확 바꿔라. 이게 당시에 당원들과 여론의 핵심 사명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준석 대표가 가져야 될 원칙은 뭐냐? 바로 그 원칙에 충실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원칙에 무게를 두는 게 저는 가장 우선돼야 되고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모든 결단과 노력들이 있는 거라고 그럼 평가하고 지금의 있습니다. 모습은 그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당 대표, 그다음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마치 이거를 갖다가 치기 어린 그리고 뭐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그런 시대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뭐 호불호를 떠나서 예. 그분은 그런 시대적인 정치적인 사명감을 갖는 거는 뭐 정치 발전에 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항상 이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는 늘 진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이제 박 교수님께서 잘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든 어떤 당원들과 국민들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실 선대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네거티브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 뭔가 막는 문지기 역할 정도를 했거나 아니면은 선거 방식에 있어서 지금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갔는데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가자. 선거 방식의 변화 정도만 주장한 거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한 예.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계속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 있는 것이 그 안에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개혁 방향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표님께서는 예. 좀 연장자시니까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딱 한 가지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하실 게 있으면은요. 자기를 좀 안 내서야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친위 쿠데타라고 봐요. 처음에 당무 거부할 때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왔잖아요. 예. 직접적인지 아닌지 그날 같이 예. 결정이 됐어요. 예. 이번에는 김종인 총괄위원장한테 또 힘을 몰아줬잖아요. 그런 셈이 됐네요. 메시지나 뭐 그 일정이나 모든 거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한테 몰아줘서 사실 이게 이번 파문이 계기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친위 쿠데타라고 봐요. 친위 예. 쿠데타를 보는데 자기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만둠으로써 세대의 결합론이 무산됐다. 또 윤 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또 이런 보고를 믹스기에 갈아도 뭐 보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지금 밖에서 좀 하고 있죠. 자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당 후보하고 충돌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당 대통령 후보 위상이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고 예. 자기가 희생하고 대통령 후보를 올려야 되는데 후보를 깔아내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 분열이 지금 촉진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재승박덕, 재능은 뛰어나되 덕이 없다. 인내도 있고 포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자신을 내세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예. 지금 자칫하면은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하게 생겼어요. 이준석발 분열이죠. 그래서 저는 선대위원장 하는 거 보니까 예. 이준석 대표는 저 민주당 선대위원장 같고 송영길 저 대표는 자꾸 저기도 실언을 많이 하거든요. 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같아요. 자기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거예요. 서로 아. 내분을 촉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빨리 정신 좀 차려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맞아.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지금 민주당에서 가만히 듣고 보면 이준석 대표를 뭔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선 경쟁상에서 이준석 대표를 칭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면 송영길 대표는 뭐 저 같아도 가만히 안 있는다. 이준석 대표 같은 상황이면. 이런 취지 설명.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할 만한 거 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칭찬 또는 두둔이죠. 자, 그럼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처럼 당대표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서 당원들이 부여한 권위를 지금 침해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할 말 했고 또 정확한 지적했다고 보고요. 자, 정국택 대변인. 민주당에서 칭찬이 자꾸 나와요. 이거 혹시 이준석 대표를 칭찬하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게 된다. 뭐 이런 목적인가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하면 거죠. 리더십에 문제 있다가 왜 강조된다. 그러냐면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은 좀 그렇지만 여론의 압도적인 그 지지로 당선이 됐잖아요. 당원은 약간 뒤졌습니다만 예. 그때도 뭐 7대3 비율인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거 보면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이나 2030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렵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혁신적인 모습을 나갔을 때는 두려운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그 공동선임위원장 되면서 뭐 좀 반대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도 30대 아들이 있다. 어떻게 자라왔는지 안다. 조수진 의원도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내가 나이가 좀 더 많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이 그러니까 얘기군요. 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물론 정서 다 나이 있습니다만 아직 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대표는 선출은 됐지만 당원 핵심 당원이나 아니면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아직 어려. 그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모른다.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 얘기를 얘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선거를 끌어나가는 게 민주당으로 제일 두려운 모습이에요. 그게 결국은 어찌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의 2030의 지지를 얻어내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윤핵관이라고 특하는 사람들이 뭐 다 나왔죠. 누구누군지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후보도 그냥 그 충돌이 났을 때 말리든지 아니면 뭐 조수진 최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다 당연한 거다. 너 나갈 테면 나가라. 나 신경 안 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난 나대로 가고 너는 너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죽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럼 소영일 대표나 박용진 의원은 안타까움에 저 얘기를 한 거라는 뜻입니까? 그럼? 두 가지 면이 다 있겠죠. 아무튼 뭐 언론은 이준석 대표를 자꾸 이렇게 두둔하면은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약해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